스토리식으로 나가는 그 그렇죠. 과정이 재밌는 컨텐츠라는 건 거죠. 내가 이걸 왜 만들었고 그러는 스토리텔링.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걸 원래 어제부터 했어야 관심을 되는데 못했어 이거 한다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것도 자, 다 더 얘기해서 그냥 다음 있는 주제 네, 다음. 있을까요? 준비하신 분이 계시니까. 올해는 못 써있겠다. 의자 갖고 올해 좀 와요. 봐도 되겠지? 네, 의자 갖고 와요. 의자. 될것 같아요. 어깨 좀 좋아요. 여기서 영상 이거 렌즈를 당기면 보여요. 오페라 보듯이. 아니 오페라 이걸로 보려면 뭐하러 가서 봐. TV에서도 해주는. 아니 거기서 들리는 소리만 온도 속도를 느끼는 그래서 건. 탁구님이 되게 실천력 있으신 것 같아. 아니 저는 근데 이거 저희에서 해왔으니까. 가장 어쨌든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니까 물론 저기 다른 분들도 잘하시니까. 보인다. 근데 진짜 뭔가 서비스까지 이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하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집중. 네. 일단 제 거는 진짜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은 약간 되게 좀 전문적인 부동산의 지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생각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약간 부동산이긴 한데 거의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거든요. 네. 일단 뭐 이것도 러버블로 대충 화면 찍어놓은 건데 뭐 당연히 이제 그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이제 원룸이나 뭐 전세나 이런 거 구하는 거는 많이들 이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광고할 때 이용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직방이든 아니면 네이버페이 부동산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그 뭐 관리비나 아니면 월세나 이제 보증금 이런 정보들을 이제 동일하게 제공을 하는데 이제 좀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이제 지하철 노선도를 기반으로 그냥 거리 기준으로 좀 표시를 해주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름도 이렇게 지어갖고 그러면 이제 그냥 사실 제가 원룸 구할 때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거의 역 위주로 갔거든요. 네. 뭐 출퇴근할 때 사실 직장이 이제 거의 역 근처에 있고 이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냥 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제 부동산 매물을 거리 기준으로 이제 뭐 초역세권, 뭐 역세권, 준역세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걸로 뭐 데이터는 다 똑같습니다. 네. 하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조절을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도 필터링해서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사용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클릭하면은 그냥 거리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서 설정한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었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하면은 솔직히 수익이 어떻게 발생이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상당히 가볍고 뭐가 여러 개가 들어갈 요소가 없어요. 사실 역 그려주고 뭐 눌렀을 때 이 역 근처에 있는 매물만 갖고 오면 되는 거고 그냥 관건은 그래서 그냥 이거를 만약에 그냥 최대한 가볍게만 만든다면은 서버 비용을 좀 줄여서 이제 비용을 좀 절감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부가적인 수입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의 이제 배너 광고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부동산 중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을 올리거나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좀 맞죠.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 수익으로 해서 네. 그 정도 수익에서 이제 뭐 최대한 이제 그 리소스를 적게 하고 해서 이제 수익을 좀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다가 기능을 좀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 나와 있지 않는 좀 정보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 말고 좀 이렇게 원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키우던 사람들만 있는 빌라라던가 아니면은 그 뭐라고
되게 공용 공간이 엄청나게 큰 그런 오피스텔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이제 기타 정보로 적은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들은 이제 챗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있는 매물들을 좀 추천해 주면 어떨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 즐겨찾기 기능이 제공이 될 텐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웹화면 자체는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리액트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거에 이식을 하면 이제 사실 코드를 공유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은 그 안드로이드나 iOS에 배포하는 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 그래서 공수도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고, 나가는 비용이 이제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사용하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이제 지하철 노선도 앱 같은 거는 써보신 사람들 많을 테니까. 네. 이거는 사실상 매물을 저거를 어떻게 등록시키냐가 그쵸. 사실 영업을 영업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영업을 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리소스를 어떻게 줄이는 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하면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DB 그 DB 구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복잡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뭐가 이게 서버 비용도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라고 하면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영업법이긴 하죠. 네. 아니면 다른 식으로 질문들 매물 중에 알려주세요. 근데 다른 데서 매물을 못 가져. 이게 그러면 기존에 네이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간단하게 심플화해서 보는 형태로 저는 봤는데, 네. 네이버에 올라오지 않는 매물을 여기에다 보여주는 게 더 큰 가치인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서비스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히 가장 큰 가치는 진짜 딱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 없이 그 어떤 것보다 생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조금 제가 이제 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기능은, 제가 이제 직접 방을 알아보니까 그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좀 주의 사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위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뭐 근저당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 데이터까지만 이제 땡겨서 표시가 되면은 이제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위험 체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잘 되고 해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사실 이제 그냥 가볍게 이제 지하철 노선도 보듯이 보면서 이제 생각 없이 쓸 수 있다 정도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결국 뭐 이거 방 알아봐야 그 지도를 그렇게 막 여기 지형이 어떻고 이런 거 봐가면서 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은 아파트 살 때 큰 돈 쓸 때도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딱 그냥 거리 이 정도만 해주면은 사람들이 다른 거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제 좀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이제 이렇지 않을까 해서. 네. 타겟은 그러면은 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전체 세입자들 되게 사업을 하는 거죠. 연비 정보는 빠지고 그냥 월세 이런 걸로만.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좀 필수로 알아야 될 주의사항들까지만 옆에 좀 표시를 해주고, 네, 그 정도까지. 후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를 타겟으로 할 게 아니라 집주인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사실 집주인 많이 모으면 집주인들이 중개료를 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중개사 끼고서 네, 우리 집 몇 미터에 있어요, 우리 집에 매물 이런 거 있어요 해가지고 여기서 등록하게끔 집주인이 다이렉트로 거래하게끔 하면은. 그렇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분들 섭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영업이 사실 제일 그 이후에는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아니 20, 30대 타겟이라고 해야 되나? 20, 30대 초반에 그쵸. 그게 네 연령대가 되게 낮아. 사실 1인 1인한테 돈을 많이 뽑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방기담회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손을 덜 쓰고 다 같이 손을 덜 쓰고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 쉽게 쓰고, 그리고 어차피 서버 비용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조이고, 그래서 나갈 돈도 많지 않을 거고,
근데 어차피 막 아까 뭐지? 케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에서 무수한 단지를 이렇게만 보여준다고 가치가 될 것 같진 않아서 딱 진짜 뭔가 한정된 그런 매물? 아니면 얘네만 가지고 있는 매물?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영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영업이 되려면 사실 이게 이제 뭔가 저변화가 되고 잘 알려져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중개사한테 넣으면 중개사가 네이버에 올리거든요. 근데 개인이 올릴 수는 없어요. 네이버에 중개사가 올려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사람들은 국룰로 호가는 네이버에 있다라는 거가 세상에 이렇게 저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다 일반화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공급을 하는 그런 집주인들이 이런 사이트를 알아서 여기까지 물건을 내놓을 거냐라는 그게 되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 자체가 어찌됐든 사람들에게 많이 유용한 사이트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프로테크에 있는 정보를 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역박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컨셉 아이디어는 요건 괜찮은 것 같긴 하나 진짜 이거를 자주 찾아올 만큼의 가치를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이버에서도 월세 선택하고 가격 필터링하고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매물들만 다 이렇게 맵에 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복잡하고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복잡한 지도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만 쉽게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의 뭔가 조금 더 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거보다 저는 실제 이런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이 부럽네요. 클라이언트 개발처럼. 그거 보여주세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기 데이터들은 실제 연결이 된 거예요? 나 아니요. 샘플로 아니요.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역 이름 몇 개 표시해 놓은 거고 만약에 샘플 데이터로. 네. 그냥 무업 데이터 근데 사실 요거는 요 화면에 있는 역이나 이제 그리는 거는 그냥 화면에서 그리면 이제 뭐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이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빌라 이런 거. 빌라 원룸 이런 원룸인데 네. 실제로 저거 빌라 사는 사람은 사기당하기가 딱 좋아요. 왜냐면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거는 전부 개별성이에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아파트는 네. 다 모든 게 유가증권 같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이거 완전 판별이 정말 틀리고 그 다음에 A라는 데는 있지만 B라는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여기 네이버 들어가더라도 없는 데가 태반이에요. 거래량도 없고 그렇죠. 이게 없는 특히 이제 가야 있잖아요 사실 방은 다 이 집에 다 들여다봐야 되고 방 구조 다 봐야 되고 빌라가 굉장히 어려운 거래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돼요. 그렇죠. 사실 원룸이나 네. 빌라가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말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뭐 대출 관련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가 이제 아시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일반 사람들 보면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전세 사기야 뭐 요즘 네. 가서 대책이 많이 나와서 네. 다행이긴 한데 저는 아까 저거 보면서 경비할 때 쓰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경비할 때 애들이 다 보면 다 보거든 저거. 네. 왜냐면 기타 옵션부터 뭐 주로 이제 요즘 이제 역세권 주변을 보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그래서 매매해서 뭐 아니면 임대주택을 주든지 임대사업자를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보는데 저거 임장은 반드시 가서 봐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돈 간결이라든지 아니 뭐 네, 일반 그렇죠. 건축물은 건축물 대중만 보면 그냥 바로 나오니까 뭐 어렵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것까지도 이제 그냥 여기 넣어주면은 네 이제 넣어주는 게 이제 계획인데 그건 그렇죠. 이제 좀 뒤에 오고요. 방구조라든지 네. 여기다 넣어주면은 근데 네. 누가 내 거 불법이라고 써줘. 아 근데 그거 무조건 조회가 돼요. 그거는. 아 그래요? 네. 건축을 좀 이따가 그러니까 주소 넣으면 바로 근데 여기 일반인을 대표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렇게 내가 보고 불법이라고 여기서 기분 등본을 볼 수 있어. 진짜? 당연하지 네, 이거 다 볼 수. 그러니까 그 뭐야 그래도 되나? 등본이나 이런 거 뽑고 제가 건축물이랑 700원 다 볼 수 내면은 있어요. 세빈님네 집 정보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진아
하시나요? 근데 그 아니 근데 여러분 의미에서 불법인데 개인적으로 누가 살짝 그러면- 흘렸더니만 타겟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저거를 내 거 불법인 거라고 올리고 싶겠냐? 아 근데 올리고 싶은 거랑은 별개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조회를 하고 고지해야 싶으면은 이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공짜로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위반 사항이 나오고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도 판대요? 아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경매가 아 나와. 근데 대신에 그래 그 경매에서만 아까 전에 아, 월세나 이런 거에서는 안 되고. 아 근데 전세에서도 저렇게 아, 돼 있는 게 나와요. 그 주소만 네이버 알면 부동산에도 나와요. 나와요 심지어. 그래요? 네 네이버 부동산에도 이거 검색하면은 뭐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자세히 일단 안 보고 근데 일단 대신에 그런 제약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전세가가 뭐 1억 2천이다 그러면 뭐 1억만 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사실 사용자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고 요즘 근린에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네, 뭐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계약할 때 뭐 계약비가 더 비싸고 뭐 아무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근데 그런 거 알려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일단 이제- 10분 남았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정리를 마무리 형도 네. 뭐 코멘트 해주시면 더 내기 없으신가요? 네 혹시 근데 그럼 나 물어볼게. 그럼 직방이랑 뭐 아까 전에 피터팬이나 당근 이런 거랑은 뭔가 차이는 뭔가요? 아 그냥 그런 거 보여주는 방식. 일단 여기는 다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길게 생각 없이 영 노선도만 쭉 표시해주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지도 이렇게 보통 불러올 때 보면은 이거를 딱 하면 옮기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지도를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드는 서버 비용 같은 게 다 절감이 된다. 네. 이걸 다 줄여서. 네, 다 줄이는 거죠. 이런 데 가면은 이 이동하는 만큼 여기에 있는 내부 데이터랑 지도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절감해서 네. 일단은 뭐 들어오는 게 얘네보다 많을까는 사실 뭐 적을 확률이 높겠지만은 나가는 것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고 네. 빨라지겠다. 그렇죠 뭐 무거울 게 없죠 이거는 네.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하면 안 네. 되면 네. 일단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하나의 취지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후배 교수가 이제 사업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관련해가지고 부동산을 아예 이런 거 해봤어 그랬더니만 저희 형 같이 해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는 이제 서버가 빵빵하고 랩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능한 대학원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같이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뭔가 아이디어나 실제 우리가 POC 정도만 정말 의미 있는 킬러 가치만 발굴해내면은 그거를 상용화하고 프로덕트 레벨로 구현을 해주는 거는 그런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사실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가치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에서도 사실은 이런 단순한 어떤 장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빌라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부분을 뭔가 막을 수 있는 뭐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걸 이용하기는 훨씬 더 그러한 것들에 노출해서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여기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좀 더 저희가 디벨롭을 해보면 또 좋은 어떤 시너지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나도 저쪽으로 공감하는 게 똑같은 서비스를 걔네들이랑 부딪혀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것저것 무회해서 좀 소외받는 그런 세그먼트를 놀리는 게 뭔가 사회적인 또 저거 되잖아요, 그죠? 일단 좋은 계약 거 어드바이저 같은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딱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리스트 만들어져가지고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내가 보기엔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진짜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전세 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디벨롭하고 이것저것 만들어보고가 저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그걸 하지 말자라고 했던 이유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저 아이디어가 이제 진짜 아이디에이션. 진짜 없는 아이디어. 아주 엣지 있고 뾰족한 아이디어라도 지금 프로테크가 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아이디어가 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오, 나 좋다. 나 그런 거 좋아. 이걸 왜 지금 얘기했어? 나 처음 들었어요. 저번 주 안 왔으니까 그러지. 아, 그래 미안. 그렇게 안 하려는데. 아, 저도 그냥 딱 그 뭔가 이렇게 당장 아웃풋 내기보다는 그냥 다 각자 도메인 지식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도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뭔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나 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저희 모임 할 때마다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 좋습니다. 아이디어. 그럼 일단은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 5분 남았는데 주시님 마무리 해주시면 아, 요즘 최근에. 5분 남았으니까 좀 아니, 빨리 여러분 너무 마무리하는 걸로 진짜. 하시고, 예, 케빈님부터 해서 태중이까지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프님이 주신 이제 앞으로 좀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각자 생각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 의견 어떤지 좀 들어보면서 생각을 키워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케빈님 말씀대로 약간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좀 더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타겟을 한번 잡아보고, 아까 말씀대로 스레드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투표라든지 뭔가 말을 던지면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한번 찾아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한번 진짜 좋을 것 같다는 게 다음 시즌에 목표를 하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케빈님, 단추님, 그리고 저 그다음에 5분의 의견을 한번 올릴 테니 이제 각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하고 싶으신 분 뭐 중복도 되니까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걸 이번 주 안으로 끝내고 2주 후에 만날 때 한번 그 팀으로 해서 어떻게 갈지 아이디어를 다음번까지는 한 번 더 해보는 게 더 좋지 그리고 않을까? 시즌 그럴까요? 3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아직 다음- 훨씬 더 얘기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5분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에 더 깊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다음에 밥 먹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9시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밥 먹는 걸로. 다다음 주? 예, 다다음 2주 후에. 몇? 벌써 마지막일까요? 네. 18일 18일에 정해 놨었어. 16일인가 18일인가? 16일. 16일, 예, 16일에 용산, 그때 용산이죠. 16일 돼야? 용산 돼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한번 잔치님이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 안 되면 우리 여기서 만나서. 네, 예, 우선 용산이 되면 거기 근처에 맛집들이 많으니까. 여기 먹을 때 진짜 많아요. 여기 대구 원 대구 타. 예, 그래도 좋고 우선은 어. 일단은 뭐 예. 어디든 예, 우선 장소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여기는 하겠습니다. 그냥 당연히 대구 같고. 네,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하고 알려주시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용산일지 삼각지일지, 그리고 끝나고 식사, 그리고 시즌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고 2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대요. 16일 휴먼데? 여기? 아니 용산? 청년지은 거기. 그럼 여기 하시죠. 여기 예약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미집도 있고. 아, 그리고 네. 네. 여기 뼈단집 네. 그 몽탕보다 더 맛있어졌다 그러더라고. 아, 예. 그러니까 여기 네. 뼈탕집이 맛있어졌다. 아 근데 뼈탄집도 괜찮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안 먹어보면 그날 다시 정하는 걸로 알고 싶다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콘텐츠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 이거 다음에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저쪽 가도 괜찮은데. 2분 남았으니까 사각지 감사서. 다들 마무리하시고 이제 말씀 집으로 가시죠. 네. 자, 그리고 거기 우리 매일 다음 2주 뒤에는 우리 제가 그 네. 다시 가져서 드디어 이제 태블로를. 태블러를 보게 되는군요.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셔서 듣고 있었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저도 사실 뭐 서비스를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는 생각을 크게 안 했던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용하면서 그 시장을 좀 이렇게 파고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사님한테 잠깐 공유를 드렸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호갱노노 마실 뭐 대표적인 두 개고 미치오가 포괄투자로 따라오는 상태인데 그 현재 민원은 사실 호갱노노밖에 없거든요. 호갱노노는 그 엑시트를 했죠. 엑시트를 했어요. 투자를 받고 들어갔다가 엑시트를 해서 사실상 호갱노노만 혼자 상태이고요. 미치고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호갱노노가 왜 승자가 됐냐 이거를 그래서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킬링 포인트 하나거든요. 호갱노노의 킬링 포인트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호갱노노의 킬링 포인트 안 써보셔서 아시죠? 호갱노노의 킬링 포인트는 그 이렇게 매매가 전제가 있을 때 서를 갖다 대면 갭이 나오잖아요. 그게 킬링 포인트였어요. 왜 킬링 포인트였냐면 호갱노노가 나오는 시점에는 프로테크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미리 손으로 계산했어요. 계산을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수를 줄여준. 네. 근데 그게 호갱노노가 그걸 터뜨린 시점이 부동산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빨리 사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빨리 하게끔 하는 거에 입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에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호갱노노가 굉장히 확 뜨고 그러면서 이제 직방에 팔리게 되는 굉장히 이제 성공을 얻게 되고 그 팀이 지금 나와서 슬래시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랬고 그다음에 아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아실의 킬포는 그 정비구역 지금 맨 표시되는 게 사실 아실의 킬포입니다. 이 치고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껴 있긴 한데 일부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기능들을 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 이제 치고 들어가 쓰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 치고 10만 원짜리 엑스퍼트 네. 이게 태블로로 만든 거예요. 이치고가 요즘 유료화하면서 이것저것 뭐 제공하려고 하더라고요. 움직임이. 10만 원짜리인데 당장 매출을 만들어야 돼서. 태블로로 만들어. 그래서 뭔가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주변에 사람들을 갖고 해보면 사실 제가 태블로 그 화면 잠깐 준비할 때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려워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최대한 쉽게 단순하게 킬링 포인트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일반 유저들을 상대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크진 않아요. 왜냐면 그 시장이 너무 견고하긴 해서 레오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우리가 중견 사장님들 타겟으로 한번 그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타겟하기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30만이 넘었다는데. 또 그분들끼리 보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거기도 원모 확보하잖아요. 근데 불편해요. 옛날 거지. 사실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저희가 뭔가 대중 서비스나 심지어 그게 대박 나더라도 그거는 일이 업체들이 똑같이 만들면 저희는 그냥 뭉쳐버릴 거기 때문에 사실은 뾰족한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5명 직원이나 1인 기업자들이 서비스 만들면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그거 자체가 되게 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추천을 해주는 뉴스레터만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9,900원이면 레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고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서비스 하겠다 보니까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뭐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그 서비스나 기술적인 부분은 크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정말 부동산 투자를 원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노출 그 약간의 좀 인플루언서 사람이 그런 서비스 작은 서비스를 기획했을 뿐인데도 어쨌든 유의미한 어떤 매출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대단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없는 가치를 제공하고 누가 봐도 그 예를 들어서 커피 2잔 정도 주는 돈이 아깝지 않을 서비스를 해주면 돈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 저희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할게요. 피디님은 중개사를 타겟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직도 초심자들이 더 많고